다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시죠? 일단 이번 영상은 지난번 금요일에 올려드린 미중 회담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접근하는 영상이고요. 9월 달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죠. 계산기 두들기는 겁니다. 앞으로 로봇 어떻게 할래? 이미 법안은 준비되었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은 마련되었고 시행이 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시행이 될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FCC 위원장이 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 미국은 국가적인 안보 차원에서 로봇에 대한 법안을 준비한 게 맞아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번에 금요일에 이렇게 1번과 2번 이벤트가 열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9월 달에 미중 회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담 직전에 이렇게 보통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하지 않거든요.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통상 외교적 결례로도 해당이 되고 트럼프의 스타일과도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가 보통 이제 중국을 만나러 갈 때 지난번 이제 미중 회담 때도 그랬지만은 중국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일단 한 달 동안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거나 뭐 어떻게 하겠다, 회담에서 무엇을 논할 것이고 회담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했어요 이때. 근데 지금은 FCC 위원장의 말을 빌려서 뭐 FCC 위원장이 말했다고는 하지만 단독으로 말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중국한테 대놓고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우린 너네랑 싸울 준비 되어 있고 우린 너네랑 공급망 같이 가지 않을 건데 너네 어떻게 할래? 여전히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우리랑 같이 경쟁을 할래? 아니면 다른 협상안을 한번 들어볼래? 한마디로 미국이 만드는 로봇에 대해서 너네는 포함시키지 않을 거다. 이런 스탠스로 지금 협상 아닌 협상을 하는 일정이 시작이 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9월 달이고. 그래서 그 9월 달에 대한 일정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로봇만 논할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진행을 할 테고 과거에 이제 미국이 움직였던 법안과 관련하여 많은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에코프로라든지 그리고 지금 크게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미 미국이 만든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의 달러가 움직이면 이런 시장의 주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로봇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할 이유가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구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에 놓여지는 것 같아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도무지 올라갈 이야기는 보이지 않고 도무지 올라갈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가가 또 좀 올라오나 싶더니 빠지면 역시 또 밀리나 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곤 하죠. 그러다 보면은 하루하루 누군가는 또 매도를 하고 나가게 되고 주가가 여기서 갑자기 오르게 되면은 왜 올랐는지도 모른 채 마지막 탈출 기회인가 보다 하고 매도를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9월달 미중회담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지난 영상에서 금요일에 올라간 오늘도 핵심을 최대한 좀 정리해드렸지만 9월달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시나리오 금요일에 올려드린 걸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요일에도 재방송이 들어갈 거긴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몰랐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면은 9월달에 다가오는 정상회담? 그냥 정상회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용히 21선 위에 올라탔거든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주말 잘 보내고 있어요 라고 좋아요로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대응 잘해봅시다 라는 의미로 댓글로 힘내보자는 의미 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휴가 가서 막 보시는 분들 몇 계시더라고요. 휴가 가서는 좀 창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은데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면서도 열심히 하시려는 그 노력이 또 응원을 하게 된 마음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21선 위로 올라탔으나 이거래 연속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거래 연속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기간 속에선 코스피가 보신 것처럼 조정이 나왔어요. 3거래 동안은 코스피가 뭐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좋은 상승을 그렸었는데 이틀 동안은 조정이 나와요. 이틀 동안은. 근데 이틀 동안의 조정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로봇주에 대한 악재는 없어요. 그죠? 시장 상황이 약간은 특수했을 뿐입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죠?
삼성전자 영향이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내용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좀 맥락을 말씀을 드리면 매크로적인 부분이었어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지금 고평가인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게 오고 가면서 시장은 불안하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호탄을 쏴주면서 그래 좀 괜찮나 보다 하면서 올랐는데 지금은 좀 영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틀째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흐름은 시장 매크로적인 변화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오는 것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좀 두려움에 매도로 나오는 것도 반영이 되고 있다. 기술적인 움직임이 일단 시장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선 큰 변화가 필요한데 그 큰 변화가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크나큰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도 이렇게 올라왔으니, 그리고 21선에 안착을 하고 있으니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윗꼬리 구간을 충분히 돌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9월달이 되어서야 반영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먼저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9월달이 되기 전에 지금 벌써 8월달이잖아요. 8월달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죠.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고, 선반영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방을 쏘는 거라면 거기에 따른 또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세력들이 개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 보통 지금 표시해드린 노란색 추세선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이미 두산호텍스는 신규 상장 당시에 큰 급등이 나왔었고, 두산밥켓과의 합병 이슈로 크게 또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 있어요. 해당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던 상황이고,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안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고, 누군가는 보유한 채로 떨어지는 주가를 보아만 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오면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저항대로 자리를 해요. 누군가가 밑에서 매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힘이 모자르면 당연히 주가는 박살납니다. 그럴 때 보통 세력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혼자서 하지 않고 재료가 나왔을 때 지금이다 하면서 그 재료를 이용하기 시작을 해요. 이용을. 그러한 재료를 먼저 띄우는 경우도 있고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재료를 이용한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 시장은 엔비디아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 자연스럽게 앞전에 물려있던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올라오니까 이번이 마지막인가? 파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매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다음번 상승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가? 하면서 팔아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죠. 그냥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가? 정말 마지막인가? 이러면서 하나 둘 물량을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세력들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 주가를 훅 빼버린다라고 판단해요. 보통 그런 경우에 이렇게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질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이게 무너지면 과거의 하락 추세 상단선에 지지를 받게 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은 추세가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기술적인 움직임이 맞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함께 따라붙었던 이 상승 추세를 함께 만들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세력들에게 물량을 내놓길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락을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미 세력들은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9월달 미중회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세력들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물량을 더 천천히 모아갈지 아니면 물량을 더 악랄하게 모아갈지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세력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차피 기다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렴하게 물량을 내놓는데 쉽게 올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대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냥 떨어지니까 뭐 답답하니까 매도하자, 떨어지다가 또 떨어지니까 나는 망했다 이러면 안 돼요. 떨어지다가 좀 올라오니까 이번이 마지막인가 보다 이러고 팔면 안 돼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었던 상승 추세는
앞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술적 움직임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역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누군가가 매수라는 걸 했을 텐데 본인들이 매수한 구간에서 본인들이 팔고 나가면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지금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었던 두산로보틱스의 재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거대 인공지능 기업과의 협업이 골자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소멸한 것도 아닌데 재료가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빠져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라고 표현하죠?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추세를 이탈하면서 어떤 악재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엔비디아와의 어떤 재료가 나올까 기대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투매가 나오고 근데 지킬 자리는 지켜냈어요.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 기회를 잡을 준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신규 매수할 수 있다면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인데 그냥 무작정 잡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안에서 예상했던 반등이 시작이 됐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지난 윗골이거든요. 첫 번째 단추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 윗골이에요. 윗골이. 이 윗골이를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상승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윗꼬리를 충분히 견줄 만한 해당 윗꼬리를 만들었던 당시의 거래대금을 충분히 견줄 만한 거래대금이거나 혹은 뛰어넘는 거래대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윗꼬리를 돌파시키는 양봉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시시각각 거래대금도 계속 변화를 하고 주가도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대응을 하려면은 실시간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응이란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본업이 바쁘시고 이런 순간 속에서는 주가 대응을 혼자서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7371-7454 여기로 종목명이 남기면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무료니까 잊지 마시고요. VIP를 운영하고 있지만요. 우리 영상 보신 분들께서 문자로 연락을 남겼을 때 그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영업을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할 상대방도 1년, 2년 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하물며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뭐 하나만 보고 다 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1년, 2년 두고 보시면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고 관리 한번 받아보시고 받아보니까 이 사람이랑 한번 해도 되겠다. 그럴 때 저는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전화번호로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뭐 VIP를 가입해라 뭐 이렇게 먼저 말을 한다면 네, 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경우 없이 영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가 대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과 자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나중에 또 터지고 나서 주가 대응 하려고 하면 많이 늦습니다. 나중에 또 터질 거라 보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면은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또 제욕만 먼저 하고 볼 거예요. 아니 올라간다며. 여러분 주식은 100%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올라갈 자리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돌발 변수라는 게 또 있을 테고 그 변수가 뭔지 파악을 하고 떨어지면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변수가 없는데도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방송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응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 전략은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9월 달에 열리게 되고 그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골자거든요.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그런데 기본 전략 하나만 가지고 주가 대응한다? 안 됩니다. 왜냐? 기본을 벗어나는 변수의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예상한 것을 벗어나는 변수들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시장을 대응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위험하다고 판단할 건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라는 걸 인정하면서 가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주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걸 위험하다고 보지 못하면 낭패를 봅니다. 예상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예상하려고 하면은 주가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주가를 접근하거나 그런 식으로 주가를 분석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식 투자에 큰 방해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주가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 대응 이해하는 것을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일단 명확하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위로 가면서도 떨어지면서도 어떤 시나리오든 등장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은 이 주식을 매집하는 세력들이 결국 주가를 올릴 것이다. 다만 매집했던 세력들이 개인과 함께 합산을 해서 힘을 합쳐서 주가를 올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떨어진 상황에서 한 번 더 올리는 척하다가 빼고 올릴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쭉쭉 올려줄지, 그걸 우리가 미리 가늠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가 시그널로 알 수 있는 게 이 윗꼬리를 강하게 돌파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보낼 거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보낼 거면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윗꼬리가 발생했었던 거래대금보다 더 강한 거래대금으로 돌파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파를 시켜준다는 것의 의미는 78,000원대 구간을 돌파시키는 거거든요. 78,000원대 구간을 돌파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큰 변동성이 나왔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한때는 보신 것처럼 계속 변동성 구간이 있죠. 저항이 되기도 하고, 돌파됐던 구간, 지지됐던 구간, 지지가 됐던 구간에 이제는 이탈을 했으니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라는 게 되겠죠. 맞나요? 저항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저항대를 강력한 거래대금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반대로 다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윗꼬리를 돌파함과 78,000원을 돌파한 것은 많은 의미가 있고, 그 돌파가 나오기에 적절한 사거래 상승과 더불어서 20에서 난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호가창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당시에 물량만 단기적으로 잘 소화를 해준다면은 주가가 위로 올라서면서 잘 안착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은 곧 매수세로 이어지니까 한마디로 매수세가 없으면 이런 양봉이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맞나요? 세력들도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주가를 올리거나 무작정 물량을 모아가면은 조사가 들어옵니다. 아니 오를 만한 이슈도 없는데 이거 왜 올라가는 거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코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주가를 올려요. 그럼 시장에서의 조사로부터도 한결 가벼워지고, 또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뭔가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거구나, 세력들이 대놓고 매집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두산로직사에서 오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이거 뭘까?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중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세력들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도 어떤 선택을 내렸을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올라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력들이 무슨 선택을 내릴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선택을 내렸다면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서 갈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이라는 걸 해볼 수 있거든요. 예측을. 그래서 그에 따른 주가 대응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부터 8월, 9월 시작이 될 건데, 나중에 대비하면 늦겠죠. 해서 말씀드리는 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꼭 남겨놓으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